제가 볼 때 어차피 대책이 안 되는 걸 지금 이야기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. 이 낙찰을 받고 사람이 집을 산다는 거는 사람이 보통 경매하는 거는 시세보다 12%에서 20% 정도 싸게 집을 사기 위해서 사는 건데 지금 이런 집은 사실은 골칫덩어리고 그리고 이미 뭐 모든 전 방송에서 전세 사기에서 이런 빌라 사기 나와서 뭐 자살한다 이런 내용 나오는데 자살하라고 집을 사는 사람은 그 사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겠죠, 그죠? 그러니까 이게 부담 가서도 못 사는 겁니다.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, 뭐 1금융권 채권 회수하는 소위 말하면 대부업체도 지금 도산한다고 대부업체 사장님도 한번 모셨었는데, 마찬가지 그 대부업체 사장님도 누구 사람 자살하라고 인수를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본인들도 채권 회수가 안 돼서 대부업체가 파산하는 건 사실은 우리 역사상도 없던 일이라고 합니다. 이게 연간으로 다 이렇게 뭔가 거미줄처럼 엮여 있기 때문에 허그 제도도 더 촘촘하게 정비해야 되고 이제는 무조건 돈 빌려줘서는 안 되고 그리고 집을 사는 사람도 무조건 돈 빌려준다고 뭐 다른 보증보험을 통해서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덥석 들어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. 네, 이게 진짜 실질적인 대책이라는 게 전세가 있는 한 존재하지 않고요. 스스로 정말 뭐 다방면으로 뭔가 그 다 리스크 체킹을 하면서 전세가율이 뭐 굉장히 보수적으로는 50%를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뭐 주변 매매 시세가 2억이라면 전세값이 1억 정도, 뭐 그 정도 돼야지 이제 전세 계약을 하는 정도 수준이 돼야지.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이런 사기가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게 이게 그렇습니다. 사실은 만약에 제가 전세 뭐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도 않거냐 예전에 제 기준으로 하면 전세 5천을 들어간다 해도 그 집의 시세가 얼마인지를 파악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집의 시세가 7천이야 안 들어가. 근데 그 집의 시세가 1억 5천이야. 그럼 3분의 1 값이잖아요. 들어가. 왜? 주인이 그 1억 관련해서 자기 만약에 대출을 5천을 더 받으면 그래도 5천만이 남잖아요. 그럼 뭔가 안전적으로 내가 생각을 해서 들어가게 되고 제 돈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지금 여기도 또 나오지만 제가 멍청한 거 자주 강조하지만 돈을 다 빌려줘 10원도 안 빼고 그럼 어떤 사람이 이걸 검증하겠어. 여기가 돈을 대준다는데 뭐 나라 돈을 준다는데 내가 오죽했으면 멍청한 허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? 그래서 보면 지금도 저는 사실은 이 정도 됐으면 없애야 돼 이거 진짜로. 이름 바꾸든지 앞서 왜 구조적으로 그래 됐는지 그리고 여기에 관계된 고위 관계자는 다 문책해야 됩니다. 문책. 그건 눈뜬 장님입니까? 장님? 만든 사람도 다 마찬가지야. 안 하게 되면 반성을 안 하면 미래도 없는 겁니다. 지금 뭐 여기 뭐 주택도시공사나 법률구조공단에 여러 군데 공조해서 피해자 지원하라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라 돈도 힘들고 유예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될 것도 아니고 대출을 늘려준다고 해서 대출 여력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청년이라면 큰 집을 원하지는 않을 테니까 저희가 산불 났을 때라든지 이럴 때처럼 뭔가 조금 말하자면 정부 부지나 뭐 공유 부지 같은 데를 마련해서 컨테이너 주택이라도 만들어서 요즘 사실은 일부러도 전원주택, 컨테이너 주택 지어놓고 뭐 그런 것도 10년, 20년 끄떡 없지 않습니까? 뭐 청년 피해자가 뭐 영원히 청년은 아니지 않습니까? 30대가 뭐 10년 있으면 중년, 장년이 되는 거니까 한 안정적으로 5년 동안 다시 뭔가 자립해서 일어날 수 있을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런 뭔가 정말 실비로 너도 성인은 다 해라 해서 월 뭐 20만 원, 30만 원 이 정도 해서 원룸이 되든 뭐 1.5룸이 되든 이래 마련해서 조금 살 수 있게 마련해주고 이런 걸 우선순위 정말 자살할 것 같은 부채가 많고 신청을 받는 사람이 다 여건이 다를 거 아닙니까? 비록 사기를 당했지만 뭐 1금융권에 다닌다든지 사기를 당했지만 뭐 공기업에 다닌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래도 급여를 받으면 조금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테고 아니면 자가 부동산이 또 딴 게 있을 수도 있어.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이 부여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은 좀 미안하지만 약간 2순위로 물러나고 1순위 정말 어려워서 내가 이게 아니면 자살밖에 없다. 한강밖에 나에겐 길이 없다.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그런 컨테이너 주택 공유부지나 자연녹지나 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. 그린벨트 임시로 풀고 이런 데서 좀 살 수 있게 일부라도 마련해주면
당장에 이런 진짜 극단적을 선택하는 분은 오늘도 아까 우리 조선일보 보도에도 나왔지만 세 분이 자살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.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. 네, 덧붙여서 이게 사실 네. 우리가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아가고 뭐 세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네네네. 세무사를 찾아가잖아요. 네네.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는 그 전문가가 중개업자잖아요. 네네. 근데 이게 오히려 중개업자들이 뭐 무지해서 그런 분들은 그렇다고 치고 네. 담합해서까지 같이 이런 일에 네. 공모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기 때문에 네. 중개업자들의 이런 관리적인 제도 문제들에 대한 좀 대책도 필요한 것 같아요. 네, 우리가 맞습니다. 젊은 친구들이 믿을 사람이 정말 그 거래를 공인중개사잖아, 중간에서 해주는 사실은. 공인중개사인데 네. 그분이 모든 걸 다 리스크 체크를 해주고 그리고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설명해주는 설명의 의무가 있거든요. 네. 근데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좀 많은 거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뭐 못하는 사람들을 거르지 못한다면 이거를 확실하게 하는 사람들을 뭔가 좀 이렇게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라는 네. 이런 공신력 같은 걸 줘서 그런 사람들을 좀 더 찾게 만든다거나 네. 그런 식으로 이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에 대한 좀 이런 처우 뭐 좀 네. 잘하는 분들에 대한 좀 네. 더 좋은 처우 같은 것들 네. 그런 제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네,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. 근데 위원님은 너무 이렇게 어찌 보면 보수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저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적극 가담한 애들 소위 말하면 이 계약서에 있는 사람은 전부 면허 박탈해야 됩니다. 뭐 공인중개사 면허 저는 이렇게 자기가 사기친 사람들은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은 충분히 적어도 한 건 말고 만약에 이런 계약서를 10건 이상 남발했다 하면 전부 공인중개사 면허 취소해야 됩니다. 면허 취소뿐만이 아니고 연루된 사람들은 똑같이 처벌해야 하고 가중처벌해야 됩니다. 우리 소위 말하면 조직 범죄는 더 가중처벌해서 우리가 조직폭력배도 만들지만 뭐 가칭 강서구 공인중개파 뭐 이런 애들은 조직 범죄로 규정을 해서 나는 완전 가중처벌해서 면허 박탈은 물론이고 두 번 다시는 이 업종에 종사할 수 없는 법안을 민주당 의석 많은데 이럴 때 뭐 하고 있습니까? 다 같이 빨리빨리 법 만들어서 통과시켜버리고 지금 전 국민의 관심사인데 이런 피해자들 구제하자는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반대할 사람 있습니까? 법 만들어서 빨리 처벌해서 면허 박탈하고 여기에 연루된 감정평가사도 면허 박탈하고 두 번 다시는 이 업종에 종사할 수도 없는 이런 강력한 법을 만들지 않으면 이런 범죄는 또 이루어집니다. 앞서도 말했지만 허구도 책임져야 됩니다. 계속 놔둘 게 아니라 지금 우선은 뭔가 피해 지원 차원에서 놔두지만 이름도 바꾸고 두 번 다시 이렇게 멍청하게 하면 안 되고 앞으로 전세금도 전액 보증을 해주면 안 됩니다. 일부만 뭔가 안전제도를 마련하되 이런 선순환으로 이거 시장에서 이루어지게 만들어야지 뭔가 정부가 보증을 해주고 세상에 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? 내가 볼 때는 이런 잘못된 제도 탓에 문제가 일어난 것 같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제도 정비는 하고 위원님 말한 대로 공인중개사도 어드밴테이지를 줘서 이런 피해 없는 공인중개사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엄지척 마크를 준다든지 그러면 뭐 네이버랑 협조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까 주지만 이건 이제 앞으로 피해 예방이고 기존 피해 지원을 위해서 지금 이야기한 대로 제가 뭐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아니면 뭐 정부의 연수원이 됐든 뭐가 됐든 임시 거처를 마련해 가지고 지금도 그러잖아요. 전세를 일부 매입해서 싸게 다시 전전세를 놓고 이러니까 그런 방법을 쓰더라도 자살만은 막자 이거죠. 뭐 어쨌든 잘 구제되기를 바라고 위원님이나 이런 좋은 분들 전문가들 의견 잘 구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 사실 뭐 국토부 장관, 우리령 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뭐 앞서 정부가 똥 싸놓은 거 치운다고 지금 시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조금 더 힘내시고 잘 지원해서 뭐 정부의 역할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이런 서민 피해자들 막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건데 살기 좋은 세상의 첫 번째 초석이 저는 주거라고 생각합니다. 잘 지원해서 뭐 좋은 대책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. 네,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